또 뛰어오른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또 뛰어올랐습니다. 마의 15%를 넘어섰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5주치를 5번의 조사의 추이를 지금 살펴본 건데요. 31%, 36%, 36%, 37%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42%에서 36, 35, 26,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7%에서 5%, 그리고 15%, 17%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과연 3자 가상 구도는 어떻게 될지 갤럽이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2%. 이번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 38%, 안철수 후보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종대 기자, 안 후보의 외연 확장력이 입증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2% 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는 7%포인트 차이니까 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한테 만약에 단일화된다, 그러면 78%가 간다고 했고, 안철수 지지층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다 그러면 절반 49%뿐이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단일화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국민들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중도층에서는, 여기 중도층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4분이 있었을 때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게 봉합됐을 때 6일 밤에 봉합됐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 다시 안철수 후보는 다시 10% 아래로 내려앉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17% 올랐잖아요. 저 얘기는 꼭 윤석열 후보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앵커 말씀대로 이거 위원이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는 확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저는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조사를 보면은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3자 가상 대결 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들여다봤을 때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78%가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49%만이 단일 후보 윤석열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양 후보에 대한 이제 비호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상대적으로,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뭐 대선도 이제 몇 번 치렀고 또 본인의 가족 문제나 이런 게 뭐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아마 지금 이 순간 단일화 투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단일화 투표를 뭐 시작한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선이라는 게 현재 상황에 어떤 좀 아무런 어떤 요소가 없을 경우에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겠지만, 또 대선이라는 게 결국은 조직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돌파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 의석이 딱 3석이거든요. 그리고 조직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제1야당의 지금 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공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당의 단일 후보로 세운다 했을 때 여당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퍼부을 것이고, 뭐 지난 대선 기억하시겠지만 MB 아바타 이야기라든지 TV 토론에서 급격히 떨어졌던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제 과연 그런 문제들이 극복이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링에 정말 단일 후보로 올라섰을 경우의 경쟁력,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단일화 국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이 리스크, 문제점 이런 걸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직 야당 후보한테는 아직까지 선뜻하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공격을 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는 안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정치엔 여전히 새 정치가 없고 간보기와 말 바꾸기와 습관 같은 철수만 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쯤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율에서 앞설 수 있다. 이런 아마 자신감과 기대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실망한 지지층의 이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에 나선 것은 단일화될 경우에 만약에 가정했을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우상호 의원의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아까 이현주 의원은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일단 빠져가면서 그쪽으로 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의 문제일 텐데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해결할 문제인데 조직력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지지율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저렇게 강병호 의원이 얘기했던 건 제 생각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견제를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것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단일화가 되면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게 분명하고 그 단일화를 막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될 것에 대한 상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점에서 발언했다. 이건 좀 아직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연일 몸값이 치솟고 있어서인지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쪽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2017년 대선에서도 그렇고 어떤 선거에서 잠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안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쌍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양비론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하정대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요. 이번 대선만큼 민주화 이후에 가장 뽑을 후보가 없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밑바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 친인척 비리 어느 때보다도 그 후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이제 10% 이하일 때는 사실 유력 후보도 아니었지만 그런 데서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안철수 후보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병역 의무를 직접 가서 군대 갔던 사람 유일하게 그걸 이행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인 건 분명해요. 군의관으로 다녀왔죠, 군대를. 예, 그 해군 그 간부로 대위로 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의관을 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과연 그러면 정책은 어떻냐? 그걸 봤을 때 양쪽이 쌍포퓰리즘 사실 지금 사병들 지금 현재 병장 한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안팎되거든요. 근데 그걸 200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3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사들의 임금으로 매년 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5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요. 게다가 부사관이 하사가 167만 원인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같이 올려주려면 7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더라도 좀 상당히 좀 예산상으로 좀 어렵겠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200만 원 올리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알고 사실 예산상의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게 한번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한다는 사람 딱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 혼자뿐이에요. 이거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다 당사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퓰리즘 아닌 정책을 앞으로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제도는 끝까지 얼마간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갈 수 있을까? 장기적인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이걸 개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인 거는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네.